잠깐요.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? 7시간, 8시간. 근데 이상하죠. 그렇게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잖아요.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. 왜냐면 피곤함의 원인이 수면 부족이 아니거든요. 오늘 딱 한 가지 알고 가시면 됩니다. 이유 없이 피곤한 사람,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. 그리고 그걸 모르면 아무리 자도 낫질 않아요.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말씀드릴게요. 40대 넘어서 많이들 이러시잖아요. 나이 드니까 피곤한 거지 뭐.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.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? 그냥 넘기기 쉬운 말인데요.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피곤하다는 게 포인트거든요. 몸에 병이 있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. 그럼 원인이 뭐냐고요?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핵심이에요. 스트레스가 피곤함을 만드는 방식,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교묘해요. 오늘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왜 안 나았는지 딱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뭘 바꿔야 하는지도 같이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로 원리부터 얘기할게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.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. 비상 호르몬이에요.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들판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. 그때 몸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?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온 신경이 곤두서죠.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코르티솔이에요.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호랑이가 다르다는 거예요. 상사예요. 가족 갈등이에요. 돈 걱정이에요. 자녀 문제예요. 끝없는 할 일 목록이에요. 근데 몸은 몰라요. 진짜 호랑이인지 가짜 호랑이인지. 상사한테 혼날 때나 들판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나 몸이 내는 반응은 똑같아요. 그래서 매일매일 비상 모드를 켜요. 비상 모드가 켜지면 어떻게 되냐고요? 에너지를 소화, 회복, 세포 재생 같은 데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지금 당장 살아남기에 써요. 그러면 밤에 자도 회복이 안 돼요.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긴장 상태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도 충전이 안 된 느낌이 드는 건 그래서예요. 이게 바로 이유 없이 피곤한 상태의 정체예요. 어때요? 지금 내 얘기 같으신 분 있으세요?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이 문제가 왜 40대 넘어서 더 심해지냐고요? 20대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룻밤 자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잖아요. 근데 40대 넘어서는 달라요.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째,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능력이 줄어들어요. 젊을 때는 몸이 이제 그만해도 돼 하고 신호를 빠르게 주거든요.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 코르티솔이 빠르게 내려가요.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끝났는데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.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긴장이 안 풀리는 느낌 혹시 있으세요? 그게 이거예요. 몸이 아직도 비상 모드를 끄지 못한 거예요. 둘째, 회복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어요.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 호르몬이 나와야 낮 동안 손상된 세포가 회복돼요.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깊은 잠 자체가 방해를 받아요. 그래서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결국 악순환이에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얕아져요. 잠이 얕아지면 회복이 안 돼요. 회복이 안 되면 더 피곤해지고요. 더 피곤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. 이 고리 반드시 끊어야 해요. 그럼 지금 내가 그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? 딱 3가지만 체크해 보세요. 첫 번째, 아침에 일어날 때가 하루 중 제일 피곤한가요? 운동 부족이나 체력 문제라면 자고 나면 나아져요. 근데 스트레스성 피로는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예요. 오히려 아침이 제일 힘든 경우도 있어요. 두 번째, 주말이나 쉬는 날에 좀 나아지는 편인가요?
주말에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다면요. 그건 환경 스트레스가 피로의 주원인이라는 신호예요. 세 번째,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나요?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요. 사소한 것에 화가 나거나 별것 아닌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돼요. 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것들이 요즘 유독 신경 쓰인다면 이게 신호일 수 있어요.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시면 지금 피곤함은 스트레스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.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? 그럼 스트레스를 없애면 되잖아요. 근데 어떡해요? 맞아요. 저도 그게 제일 막막했어요. 근데 사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. 삶이 있는 한 스트레스는 계속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목표를 바꿔야 해요.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. 그게 핵심이에요. 이따가 나오는 세 가지 실천법이 바로 그걸 하는 방법이에요. 자, 그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세 가지 드릴게요. 어렵지 않아요. 돈도 안 들어요. 시간도 많이 안 써요. 첫째, 아침 20분 천천히 걷기예요. 운동이 피곤을 없애준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. 피곤한데 운동을 하라고요? 근데 격렬한 운동 말고요. 천천히 걷는 건 코르티솔을 낮춰줘요. 격렬하게 뛰면 오히려 코르티솔이 올라가기도 해요. 걷는 게 포인트예요. 특히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게 중요해요. 햇빛이 세로토닌을 올려주거든요.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. 낮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돼야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도 잘 와요. 그러니까 아침 햇빛 산책은 피로 해소랑 수면의 질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거예요. 2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도 괜찮아요. 일단 시작이 중요해요. 둘째, 자기 전 스마트폰 30분 끊기예요. 자려고 누웠는데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뉴스 보고 이러면 뇌가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. 화면의 빛 자체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요. 더 큰 문제는 콘텐츠예요. 자극적인 영상이나 뉴스를 보면 뇌가 흥분 상태가 돼요. 그 상태로 눈을 감아봤자 깊은 잠이 오질 않아요. 자기 전 30분만 화면을 끊어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. 책 읽기, 스트레칭, 가볍게 일기 쓰기로 대체해보세요. 셋째, 하루에 딱 한 번 5분 멍 때리기예요. 이게 어색하게 들리시죠? 근데 뇌한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.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뇌는 실제로 아주 중요한 정리 작업을 해요. 낮 동안 쌓인 정보들을 분류하고 감정을 정돈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거예요.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신경 쓰지 마시고요. 한마디로 뇌의 자동 세탁 기능이에요. 밥 먹을 때 폰 내려놓기, 커피 마실 때 창밖 보기. 이것만 해도 뇌의 긴장 상태가 풀리기 시작해요. 비싼 영양제보다 이 세 가지가 먼저예요. 진짜로요. 여기까지 하셨다면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. 아까 코르티솔 얘기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. 이럴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. L테아닌이에요.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인데요. 이게 뇌에서 알파파를 늘려줘요. 알파파는 깨어있지만 편안한 상태일 때 나오는 뇌파예요. 쉽게 말하면 졸리진 않은데 긴장이 풀리는 상태예요. 그래서 낮에 먹어도 멍하지 않고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저녁에는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특히 40대 이후 깊은 잠이 줄어드는 분들에겐 꽤 잘 맞는 편이라고 해요. 그럼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. L테아닌 어떻게 골라야 하냐는 거예요. 시중에 제품이 정말 많거든요. 근데 다 같은 게 아니에요. 첫째, 함량 보세요. 연구에서 많이 쓰인 용량은 보통 1회 100에서 200mg이에요. 근데 어떤 제품은 25mg, 50mg 수준인 경우도 있어요. 가격이 싸 보여도 함량이 낮으면
기대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. 성분표에서 1회 제공량 기준 100mg 이상인지 먼저 보세요. 둘째, 원료 출처예요. L테아닌은 합성 원료도 있고 녹차 유래 원료도 있어요. 둘 다 사용되는데 선판엑스는 많이 연구된 원료라 신뢰도가 높은 편이에요. 성분표에 이 이름이 있으면 체크해 볼 만합니다. 셋째, 첨가물이에요. 신경 예민이나 수면 때문에 먹는 건데 인공색소나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으면 아쉬울 수 있어요. 기타 성분란도 한번 보세요. 넷째, 카페인 유무예요. 일부 제품은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어요. 집중력 목적이면 괜찮을 수 있지만 오늘처럼 긴장 완화나 수면 목적이면 카페인 없는 제품이 더 맞아요. 다섯째, 복용 타이밍이에요. 낮에 긴장 완화가 목적이면 스트레스 많은 시간 전에, 수면 목적이면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돼요. 처음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몸 반응 보면서 조절하는 게 좋아요. 정리하면요. 함량 100mg 이상, 원료 확인, 첨가물 체크, 카페인 없는지 확인, 용도에 맞는 타이밍 선택. 비싼 제품보다 이 기준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.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